국민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해서 주요한 책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민주노총만 좋아합니다. 김정은만 좋아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가깝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아무리 가깝게 한들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북한에 터줄 것은 있을지 몰라도 당장에 우리 경제를 좋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 아닙니까? 삼성이 바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일자리를 4만 개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삼성이 만드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입니다. 왜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지 그것을 무슨 갑질을 해서 한다든지 삼성이 투자를 하면 무슨 구걸행위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그 발상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기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본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반미 친북 행위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기업 친민주노총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더 이상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안 됩니다. 기업이 세금 내고 일자리 만들고 수출하고 외화를 벌어서 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적폐 세력입니까? 기업이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자체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또 수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디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청와대에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신용복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참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복 사상은 간첩 사상입니다. 신용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입니다. 존경하면 안 됩니다. 20년이나 징역 살고 나와서 그 전향했다고 그러면 자기 사상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상을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서 존경한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전대협 출신 김일성주의자들 많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많은 김일성주의자들 학생운동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정원에까지도 과거에 학생운동권 김일성주의자들이 다 들어가서 있고 청와대 주요한 비서실장과 주요 비서관들이 다 35% 저렇게 많은 김일성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지금 계속 그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이래서야 누가 믿고 우리 청와대하고 같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튼튼한 국방 안보 또 외교 정책 비핵화를 확실히 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 중에서 아직까지 김일성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권 출신들 대부분 내보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우리 외교안보, 비핵화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국 70주년 정말 우리 모두가 경축해야 될 건국 7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건국 70주년이 아니라 내년이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을 만들고 또 정부를 조각을 해서 출범한 그런 정부 건국,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기념을 하지 않고 70주년 같으면 고희인데 고희의 잔치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70주년 생일 고희 자체를 기념하지 않고 잔치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통합을 이룩해 나가겠습니까? 올해 7월 17일은 제헌절 70주년, 그야말로 제헌 70주년이면서 국회 개원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헌 70주년 또 국회 개원 70주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70주년이 안 됐다. 임시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 99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국회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열증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봐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인데 과거 시험을 계속 하다가 응시를 하다가 바로 1894년 갑오경장 때 과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매우 절망하면서 바로 배제학당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서 영어도 배우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근대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를 건국을 하자, 또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자고 하다가 반역죄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3번에 걸쳐서 감형이 돼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운동권 1세대고요. 또 대한민국 개화 1세대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일간신문, 매일신문을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각성, 계몽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에 석방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또 박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훌륭한 동서양의 학문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주로 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 노선을 가지고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해야 된다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주역이 되어서 초대 국회의장 또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만든 분입니다. 개화운동가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건국 재헌국회의 의장으로서 많은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권위주의적인 정치 때문에 또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에 의해서 그만두셨지만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화와 독립과 또 자유민주주의 건국에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정말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거국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도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국가가 세워지고 중국 대륙도 공산국가가 되고 또 유라시아 대륙이 전부 공산화되어 있는데 이 방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가장 큰 공로는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공산당의 여러 가지 통일전선 전술이나 또 건국 독립의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에 비추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과연 가능했을까? 또 가능했더라도 6.25 때도 다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을까? 이 건국과 호국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각종 학술 토론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데 대한 좋은 학술 토론회도 이 국회에서도 있고 또 프레스센터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기념식도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하고요.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건국 70주년 기념 야외 대회, 큰 대중 집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하게 됐는지 기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